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수업하실 내용은요, 농업인의 날 글자를 넣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여기에서 이 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지 보세요. 글자체와 크기를 지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테두리의 두께 결정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임의로 결정하셔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얘네들은 같은 테두리 두께를 써야 돼요. 얘네들은 같은 테두리 두께를 써야 한다는 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서의 타입 툴 한 가지를 이용해 주어서 클릭 하신 다음에 농 한 가지만 쓸게요. 한 다음 완료하시고 이 녀석의 색상을 먼저 완료를 지어 볼까요? 좀 크게 해볼까 제가요? 색상을 먼저 완료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의 글자 색깔을 제어할 수 있는 패널창 여기 있나요? 찾았습니까? 없다면 어디에 가시는 거죠? 윈도우 창에 가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창을 뽑아올 수 있겠죠. 해서 글자의 색상을 넣어줍니다. 얼마 있었을까요? 8, 4랍니다. 자, 크기는 아직 결정 안 했어 우리가요, 그쵸? 그 다음에 얘와 같은 형태의 글자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글씨체를 가지고 올 때 쓰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뭐랍니까? 왼쪽에 타입 툴을 눌러놔 주시고 눌려진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시는데 한글이니까 한글 폰트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아랫 방향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죠. 농자가 제일 흡사한 모양을 가져오십니다. 아마도 요런 책일 것 같은데요. 뭐 명조? 저는 HY 견명조를 지금 썼어요. 글자 크기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0, 60, 65 이런 식이 아니도 괜찮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글자를 만들었다면 여기 보세요. 농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얼만큼의 크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농자 보세요. 여기 아래에 딱 떨어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중간쯤 보니까 이쯤에 지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반 사이즈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쵸? 맞춰볼까 그러면요. 농자를 가져가서 컨트롤 T를 눌러주고 난 다음에 사이즈를 맞추는데 방금 어떤 사이즈와 흡사한 형태로 방향키 등등을 이용해 주어서 맞춰보시는 거죠. 중요한 사항은 컨트롤 T로 어떤 크기에도 좋지만 가로 세로 비율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로만 세로만 늘리는 작업은 굉장히 안 좋은 작업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를 넘지 않고 있고 아랫 이선이 좀 닿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글자에다가 테두리의 스트로크 명령을 줘볼게요. 농자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서 스트로크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는 뭡니까? 흰색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반드시 흰색을 주시는데 여기에 흰색을 주었을 때 꼭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CMYK를 확인하세요. 빵빵빵빵 되어져 있어야겠죠. 두께는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께감은 얘보다 조금 더 줄게요. 제가요. 한 7? 아니네, 됐네요. 전 7을 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농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업자와 인자와 인의 등등이 나와야겠죠. 그쵸? 우리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다. 우리 얼마 전에 메뉴를 쓰다가 CMYK라서 뭔가가 안 되어서 잠깐만 이미지 모드를 RGB로 한 적이 있었죠.
그쵸? 다시 복구 우리 안 했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여러분 올라가서 이미지 메뉴에서의 모드에 가세요. 현재 우리 RGB 모드였네.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가 RGB 모드를 끝까지 가져갈 게 아니에요. 색상을 넣어줬을 때 RGB와 CMYK는 굉장히 큰 차이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상에서의 하나를 쓰기 위해서 RGB에 갔다면 다시 원상태인 CMYK로 돌아올 줄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합시다. CMYK가 안 되는 분들, 저처럼 안 되는 분들은요, CMYK 컬러 모드 바꿔주세요. 그리고 레스터라이저에서 뭐를 넣으시라고요? Don't 레스터라이저. 플레이튼 합치겠습니까? 아니, 레이어 합치지 않습니다. Don't 플레이튼. 한 다음에 잠깐만 이거 보실래요? 제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 보실래요? 색상이 두 개가 조금 전 다르게 보여요. 자,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런 거 한 가지 오막이 해보실래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농자 있잖아요. 아까 만든 농자, 그쵸? 걔 선택해보세요. 걔 레이어를 지정하신 다음에 글자 색깔을 클릭해보세요. 우리 원래 아까 얼마 나왔었죠? 888 넣었잖아요. 이게 얼마 되겠나요?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게 CMYK와 RGB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 RGB 모드일 때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한다면 잠시 CMYK에서 RGB 가지만 다시 그 기능 수행이 끝났으면 반드시 CMYK 모드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방금 그걸 실수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넣었던 그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글자를 선택해 주어서 글자 색상을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얼마로요? 8884로 바꿔주세요. 이거 잘못 넣어주면은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 복사합시다. 업자 쓸 거예요. 업.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었던 레이어, 타입 레이어를 더블 클릭 하시면 바로 편집 들어오겠죠?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타입 2를 눌러서 얘를 찍어도 괜찮겠죠? 뭐 어떤 방법이건 글자는 업자로 편집을 다시 할 거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업이라는 글자가 위치했던 장소와 크기에 알맞게끔 작성을 완료하셔야겠죠. 하나 여러분들 알아둘 팁이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여러분들 외곽선 줄일 때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기를요. 잠시 여기 보실래요? 내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 외곽선이 내 개체 바깥쪽이 옵니까? 안쪽이 옵니까? 가운데입니까?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요, 만에 하나 우리가 안쪽에 인사이드 둬버리면요 모양이 되게 이상하실 거예요. 왜 이러지 아니에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지 아닙니다. 여기에 외곽선 위치가 아웃사이드 바깥쪽에 있는 것이 제일 이쁘게 내 글자 모양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업자를 또 하나 복사합니다. 인자 쓰기 위한 거예요. 크기와 위치를 매번 달리할 거니까 크기와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서 맞춰보세요.
자, 해서 녹음이 된 날까지 글씨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곳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 입력은 그대로 경명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쿡 눌러주어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글자에 먼저 여러분들 위치와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잘 보시면 요 선은 보세요. 이 선을 보세요. 여기에 어디 걸칩니까? 이 선에는 11에서의 1자가 살짝 여기선 니자가 지금 걸치는 걸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 걸칠 수 있게끔 크기를 만드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제 거 보시면은 여기에 1자가 지금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요. 여기에 니자가 맞아야 한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좀 더 커야 한다는 결론이겠죠. 컨트롤 T 눌러주어서 이런 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식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글자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넣어서 블렌딩 옵션 테두리 명령을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에 올 것이고요. 흰 색깔을 처리해주고 픽셀 두께감도 처리해주시되 포지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바깥쪽이었던 아웃사이드 좋겠죠? 일단 테두리 색깔은 흰색을 주셨을 때 반드시 CMYK가 흰색이었던 완벽한 흰색인 0000 줘야 되고요. 두께감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아까와 같은 색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그 격자에 맞춰서 쓰고자 할 때는요, 글자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어느 선에 어떤 글자가 어느 선에 어떤 글자가 걸치는지 지나가는지 등등을 확인하시면 좀 더 크기와 위치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완성했던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자,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딱 3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그치요? 근데 자, 여기에서는 왼쪽 오른쪽을 먼저 할 것이거든요. 먼저 제가 허수아비 모양 먼저 보여줄 텐데요. 이 사항은 절 따라하지 말고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시행하셔야 돼요. 제가 2가지의 경우를 보여줄 겁니다. 2가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절 따라하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에 허수아비 모양을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러 하나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일러 시행할게요. 뭐 일러는 지금 시행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해서 우리 바로 이 앞전까지의 작업된 결과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여기에 이 그림을 가지고 와 볼게요. 쑥 컨트롤 C 하고 난 다음에 아래에서의 포토샵 실행을 해주시고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충분히 보세요.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다가 놓을 계획인데 어디 오면 되겠습니까? 잘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끝이 여기 있지만 안 닿고 있어요. 격자에 중간보다 조금 내려왔어요. 중간보다 조금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면 먼저 크기와 위치 결정을 먼저 할 것인데, 먼저 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요, 얘를 사이즈 좀 줄여볼게요. 제가요, 잘 보시면요, 제 그림과 완성될 그림을 잘 보세요.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똑바로 서 있나요? 살짝 기울어 있나요? 살짝 기울어 있을걸요. 이렇게요? 이게 안 되네요. 기울어 있는 거 보실걸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지의 그림 보세요. 그걸 보시면 저희는 그림을 똑바로 했는데 약간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파악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근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림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원근법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쵸? 원근법 뭔지 아시잖아요. 가까운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인다는 말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형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수아비 모양을 그냥 쓰지 않을 거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일단은 적절한 사이즈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 주어서 한쪽만 이렇게 내릴 겁니다. 컨트롤 키로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있죠? 벡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컨트롤 T 눌러서 난 얘만 뒤틀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왜 앞전에 저랑 같이 포토샵 수업 나가면서 빈 상자에 스티커 위 붙이는 거 기억나시죠? 뒤틀어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얘를 당겨오고 싶은데 안 당겨가지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오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쵸?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벡터 형태의 이미지라 그래요. 즉 일반적인 비트맵 레스터라이즈 형태의 일반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인데 이 이미지에다가 우클릭이 아니라 이 글자 제목에 우클릭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 써 있느냐? 여기에 이 말 써 있습니다.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말 뜻이 뭐냐면요. 이때 레스터라이즈는 비트맵 말 뜻과 같아요. 비트맵은 뭐고 현재 벡터는 뭔데? 벡터는 늘려 주어도 손상됨이 없어요. 비트맵 이미지는 늘려 썼을 때 각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이미지 형태는 뭘까요? 각져 보이는 비트맵 형식입니다. 한대에는 뭘까요? 일러에서 만들어 갖고 왔던 벡터 형태에 늘려도 끊기지 않고요.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미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미지 형태의 포토샵이 있을 수 있는 이미지 형태의 레스터라이즈 형태로 선택을 할 것인데 이 순간부터 뭘까요? 늘려주면 각져 보일 거예요. 자, 해볼게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눌러서 빵! 이미 됐나요? 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려서 이제 컨트롤 키만 누른 상태에서 한쪽만 제가 움직여보면요. 뒤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원근법이 적용돼서 얘가 좀 멀리 보이고 좀 더 가까이 보이는 형태를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얘의 사이즈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컨트롤 T 하시고 난 다음에 아랫부분은 한 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지금 이쯤 되겠죠? 확 줄여야겠죠? 지금요. 이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뭘까요? 크기와 위치 맞추세요. 여기다가 원근법을 넣어주기 위해서의 레스터라이즈 레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점 여러분 하지 말고 보기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넣어주면 우리 두 가지 형태 있습니다. 자, 잘 봐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나를 그대로 카피할 거예요. 컨트롤 J로요.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런데 이 두 개였던 요것 중에서 한 개를 완벽하게 검정색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이 녀석이 지금 복사했던 허수아비인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동 영역 지정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에다가 완벽하게 검정색을 줄 거예요. 자, 검정색 전경색을 여기 깜빡이는 부위에다가 덮어놓겠습니다. Alt Delete. 깜빡이는 영역을 해제합니다. Ctrl D. 그런데 이 녀석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림자처럼 반투명 만들 것입니다. 지금 검정색 되어 있던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오퍼시티를 이용해 주어서 반투명. 저는 여기 한 50 내릴게요. 됐죠, 그림자? 좀 더 할까요? 40. 오퍼시티를 내린 거예요. 검정색에 있는 것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처럼 눕게끔 뒤틀어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납작궁에다가 컨트롤 키로 이렇게 만든 거죠. 뒤틀어주게 한 거죠. 그래서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좀 더 왼쪽으로 와야겠죠? 컨트롤 키로 해서 이렇게 엔터
하는데 이 그림자가 허수아비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겠죠? 이 녀석의 그림자를 실제 허수아비보다 아래쪽에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자 만드는 방법. 방법의 주요는 뭘까요? 해당 레이어에다가 검정색을 덮어주어서 오파시티로 투명도를 내린 다음에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 뒤틀어 주어라 입니다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 통상적인 그림자를 만들어 둔 것은 여기 있었어요.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에 가시면 그림자 어디 있나요? 드롭 섀도우. 기억하시죠? 쿡 눌렀습니다. 눌러보니까 이 그림자가 지금 여기 보세요. 뒤에 숨어 있는데 우린 빨간색이 아니에요. 무슨 색을 쓸 거예요? 검정색을 쓸 겁니다. 색상을 바꿔줄게요. 뿅, 검정색으로요.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 검정이 안 보인다 하시면은 노멀 아니면 멀티플라이 어두울 때 이랬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그림자 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작성할 그림자는 선명한 끝선이 선명합니까? 뿌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 그림자는 선명해요? 뿌예요? 선명하죠? 우리 건 지금요 뽀얗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어디 있었죠? 바로 여기에 사이즈. 드롭 섀도우에서의 사이즈를 제가 0으로 내려볼게요. 확 어때요? 선명하죠? 언제인 경우에? 사이즈가 0인 경우에요. 사이즈가 뭔데요? 드롭 섀도우의 사이즈는 번짐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번짐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선명하다 말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근데 얘는 우리의 허수아비 레이어에 딱 붙어있는 레이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쉽게 만들어진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죠 지금 그림자가. 그쵸? 이거죠? 우클릭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땡 누르면 아까 우리 봤던 레이어 스타일은요, 그림자의 레이어 스타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그림자의 레이어 스타일은 바로 뭘까요? 그냥 레이어 스타일, 내 레이어에 붙어있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그 그림자의 스타일도 따로 레이어로 분리하겠다는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요. Create Layer. 말뜻이 뭐예요? Create. 생성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무엇으로? 레이어로. 지금은 뭔데? 방금 봤던 요 레이어의 이펙트 효과일 뿐인 것을 하나의 레이어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Create Layer 쿡 누르면요 OK 합니다. 어때요? 분리됐죠? 이게 지금 뭘까요? 뒤에 요거예요. 보세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방법만 달랐던 것 뿐입니다. 한 다음에 컨트롤 T 명령을 주어서 얘를 뒤트는 거죠. 이렇게 위치 맞추고 이런 식으로. 너무 진한 것 같아. 좋아요. 선택한 다음에 오퍼시티를 변경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싶은 겁니다. 60 내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둘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이니까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택법을 골라서 그림자 한 개를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사이즈 맞춰주시고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살짝 휘게 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서 요 녀석을 당겨가시면은 얘를 또 당겨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한 번에 움직일 때는 여기에 앵커점을 이용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로 뒤틀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던 요 그림에 대한 컨트롤 T의 기능은 이거에다 하나 더 있더라. 곡선의 형태를 주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T를 하신 상태에서입니다. 우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워프를 쓸 건데요. 잠시만요. 다시 컨트롤 T 하고 난 다음에 왼쪽 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려고 하니까 워프라는 기능을 이용해 줘서 휘게끔 곡선 만들 것인데 활성화가 안 되어져 있죠.
안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안 됐느냐? 바로 얘가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로 완료해 두시고 난 다음에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이 깃발 모양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포토샵에서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화 해야 합니까? 비트맵화 내지는 레스터라이즈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요 모양이 바로 벡터 이미지라서 얘는 늘려줘도 손상이 없는 형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요 글자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할 것이고요. 여기에 누구 이용하시는 거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얘를 눌러주면 벡터 형태의 이미지가 아니라 비트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미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능들은 잘 쓸 수 있지만 이제부터 늘려준다면 각지는 형태의 비트맵 이미지 된다는 말 뜻이겠죠. 하지만 우리 원했던 마우스 오른쪽에서의 워프 기능으로서의 곡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T 한 상태입니다. 워프를 이용해 주어서 선들 쭉쭉 넣어주나요? 이때 여기 동그라미 점들 보이시죠? 동그라미 점들을 이용해 주어서 여러분들 왜 우리 일러 때 보시면 하얀색 살표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곡선 만든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곡선 만들게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만들어서 엔터로 똑같이 컨트롤 T를 완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그림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자 만든 방법은 두 가지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Alt로 하나 복사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 전체, 요 레이어 전체이겠죠? 이 레이어 전체를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쿡 찍어주면은 전체의 영역이 자동 설정되어질 것이고, 이 깜빡깜빡이는 공간에다가 어떤 색을 채웁니까? 그림자는 검정색을 채워주셨습니다. 전경색 채우기 Alt 델리트. 깜빡깜빡의 영역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D. 한 다음에 이 녀석의 오퍼시티라고 하는 것이겠죠. 불투명도를 40도 내려볼게요. 내려주어서 이 그림자를 위치하기 이전에 얘처럼 각도를 틀어줘야겠죠. 이때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이 양쪽이 아니라 여기에 앵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로 누른 상태에서 뒤틀어주면 된다 했었습니다. 그쵸? 이런 식의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은 해당된 깃발보다 뒤에 있어야 할 것이니까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요? 요 깃발 다음 아래쪽으로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1번의 방법. 두 번째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의 두 번째 방법은요, 마우스 오른쪽에 블렌딩 옵션, 즉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의 드롭 섀도우를 만들어 주어라. 색상은 검정색의 그림자를 써줄 계획인데, 아까 조금 몇 분들이 좀 실수했던 게 뽀얗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그림자잖아요.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즈를 내려줘 했었을 거예요. 0으로요. 선명하죠? 그 다음에 OK로 만들었던 그림자 나올 것인데, 이 그림자를 하나의 레이어로 생성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펙트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마우스 우클릭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우클릭해서 너는 이펙트에 있는 효과가 아니라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이용해 주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생성을 따로 해 두시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컨트롤 T로 이용해 주어서 기울여 주시고요. 색상 또한도 아까 어떤 상이 검정이었지만 오퍼시티를 이용해 주어서 투명도를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림자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작성을 시작해 볼게요. 자, 중간쯤 보니까 뭔가가 여러분들 나온 것이 있는데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실제 결과 이미지였던 147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에 윤곽의 네모가 있긴 있죠.
근데 안에가 뭐로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지시된 상황 한번 보실래요? 자, 지시사항에 보시면 이 네모칸 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왼쪽에 지시사항 중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는 망점 필터를 적용하랍니다. 필터인데 망점 필터가 뭐냐? 이게 문제이겠죠? 다음 두 번째에 원고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었으면서 색상은 C에 30에 M 30에 Y 30이랍니다. 투명도는 60주랍니다요. 자, 먼저 제 거 본 다음에 수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사이즈가 있었는데요. 사이즈는요, 이 선분과 맞닿고 있어요. 끝까지 가고 있네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왼쪽과 이 사이에 X 지나는 곳 살짝 오른쪽에 치우치게 선 지나가고 있죠. 마찬가지죠. X 지나가는 곳 오른쪽의 선분 살짝 왼쪽에 치우치게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미로 봐서 먼저 영역 한 가지를 정해 볼 텐데요. 왼쪽에 마큐라고 하는 네모 영역 선택 툴을 이용해서 저는 여기다가 영역을 정해 볼 계획입니다. 얼만큼이요? 이만큼 이렇게. 자, 끝까지 갈 거니까요. 이럴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 줘야겠죠.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깜빡깜빡 보이는 부분만큼 문제가 지시했던 것이겠죠. 얼마입니까? 333이잖아요. 3330입니다. 색상을 넣어 볼 거예요. 왼쪽에 전경색을 클릭해 주어서 3, 3, 3, 0 한 다음에 지정된 전경색의 색상을 깜빡깜빡이고 있는 공간에다가 이 레이어를 통해서 넣어줄 계획이라는 것이겠죠. Alt 델리트로 전경색을 채웁니다. 뭐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투명도가 얼마랍니까? 60%랍니다. 좋아요. 오퍼시티를 이용해 주어서 60%에 적용 넣어보겠습니다. 뭐가 나온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얘랑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혹시요? 여러분 그림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제 화면상엔 보입니다. 뭐냐면요, 이 부분 잘 보시면요, 조그만 점들로 뽕뽕뽕뽕뽕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바로 뭘까요? 문제가 제시하는 망점 필터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얘는 필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디 가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레이어에서 상단 메뉴 필터 에서에 가시면은 여기에서의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 있는데, 어머, 필터 갤러리가 활성이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쵸?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골라와야 되는 것인데 없기 때문에 잠깐만 뭐 하자입니까? RGB 모드로 가자. 어디에서요? 이미지에 들어가 주어서 모드를 현재가 CMYK 모드인데 잠깐만 RGB를 가야지만 포토샵에서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답니다.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색상을 지정한 다음 들어갔다 와야 되거든요. 먼저 RGB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색상 넣으시면요, 이 색상 안 나올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잠깐만 RGB에 가서 레스토라이즈로 안 할 거예요. 라고는 또는 레스토라이즈. 플레이튼 합치기 안 할 겁니다. 이거 만약에 플레이튼 누르시면요, 여기에 레이어가 한 개로 뭉쳐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보실래요? 어마어마한 실수죠. 작업이 안 돼요. 하니까 반드시 바꿔주실 때에는 돈 플레이튼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잠시만 이 레이어에 대해서 필터 갤러리를 이용해 주어서 필터 갤러리 중에서의 스케치라는 데 가시면요, 이 안에서의 하프톤이라고 하는 명령을 볼 수 있어요. 이 하프톤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좀 옛날이긴 해요. 요즘은 신문과 잡지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주어서 선명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한데 여러분 옛날에 혹시 신문, 여러분 어렸을 때 신문 보시면요, 어떤 사람의 인물,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점을 찍어서 표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죠. 옛날에 왜 썼어요? 옛날에 신문사 같은 경우에 어떤 인물 사진이 동그랗게 나온다 하시면 왜 있잖아요, 무슨 컬럼 리스트 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 나올 때 조그만 점들을 여러분들 거기 그거 우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보세요.
그게 선과 면이 아니고 점을 찍혀 있을걸요. 잘 보시면요. 맞죠? 그런 유형에 있는 화법을 점묘법, 미술에서는요. 그런 형태의 디지털 기술을 하프톤이라고 합니다.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프톤을 눌러볼게요. 자, 뿅 눌렀어요. 잘 보이시나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 그쵸? 이게 바로 하프톤이에요. 넣어주어서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컨트라스트를요 올렸어요. 왜냐면은 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잘 안 보이죠? 컨트라스트의 대비도를 올려버리면요 좀 잘 보여요. 그쵸? 컨트라스트를 좀 올렸습니다. 물론 올리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점들의 크기를 난 좀 더 변경하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요 그 위에 사이즈입니다. 바뀌죠? 점 크기가. 좀 더 올려볼까요? 바뀌죠? 그쵸? 적당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거보다 저는 2만 넣어볼게요. 적당하게 넣어볼게요 그냥. 그런 다음에 OK를 뿅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어머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이 난 너무 잘 보이는데 얘는 흡수된 모양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기술이 포함된 거예요. 바로 뭐냐면 블렌드 모드가 포함된 겁니다. 자, 요것까지만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 시작해보세요. 자, 여기에서의 요 이미지를 겹침 모드에 멀티플라이를 넣어주셔서 이렇게 난 것이 정상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요 한 가지가 빠지고 몽땅 다 들어가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꽃무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전체에 보다 보니까 꽃무늬가 흐릿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어디 부위에만? 태극 무늬 부위에만. 그치요? 이 꽃무늬에 대한 사항들 지정이 안 된 것을 눈에 확연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꽃무늬에 대한 사항이 문제에 지시된 사항이 어디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지워보실래요? 수행 안 한 게 어떤 건지 수행한 게 어떤 건지 알아잖아요.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이미지 합성에서의 블러 효과 했죠. 그 아래에 흰색 태도 적용했죠. 로고 넣어주는 것. 그 아래에 색상은 W 모약자일까요? 화이트. 그 아래 투명도는 12% 패턴 오버레이 적용이랍니다. 아, 여기가 뭘까요? 뭔가가 남아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패턴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패턴입니까? 꽃무늬 패턴이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지시사항에 따라 주어서 하얀색의 꽃무늬를 집어넣어 주되 패턴의 반복이 되어지는 모양을 줄 것일 테고, 투명도가 12%랍니다. 패턴 오버레이를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패턴과 패턴 오버레이의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본 다음에 하세요. 우리가 패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었느냐? 일런의에서의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냈었어요. 한데 이 그림을 가지고서 문제지가 그냥 패턴널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패턴 오버레이가 아니에요. 그냥 패턴입니다. 선택할게요. 카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작업해 볼 거예요. 작업해 와서 이 그림에 대해서의 먼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패턴에 있는 사이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즈를 대략 맞춰볼 겁니다. 싹 줄여야겠죠? 이 정도 사이즈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 맞추고 있어요. 여기 그림 크기를 맞추는 중입니다. 이 정도이면 얼추 될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뺀 나머지의 모든 레이어들을요 다 눈 감길 겁니다. 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몽땅 다 몽땅 눈 감길 거예요. 어디까지? 백그라운드까지요. 자, 아마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 패턴을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별도의 우리 캔버스 만들어서 하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걔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패턴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요 패턴 크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겠죠.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맞춘 다음에 패턴의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범위를 내가 이만큼을 범위를 잡아서
만약에 반복해 보세요. 요 그림이 여기에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이 들어오겠죠? 꽃무늬가. 여기 꽃무늬가 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온답니다. 그럼 이렇게 삐뚤게 잡으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반복될 수 있는 무늬를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 뜻입니다. 즉 이러한 식으로. 자,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영역을 잡으실 때에 정확히 안 잡으시면 얘가 삐뚤빼뚤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이만큼 잡아볼게요. 다음번 들어올 그림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꽃무늬 하나, 여기 꽃무늬 하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적당한 크기를 잘 잡아야 한다.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대략 맞춰 잡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보세요. 이 뒤가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흰색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투명 상태일까요? 완벽하게 투명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 바닥에 흰색이 와 있으면 흰색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꽃무늬의 투명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을 투명을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디에 가는 것이냐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에디트 메뉴 가시면요. 여기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중간 좀 아래에 Define Pattern. 말 뜻이 뭘까요? Define 정의 내리겠다. 무엇으로? 패턴 반복 무늬로 말 뜻인 거예요. 얘를 쿵 누르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름 관계없어요. 안 넣어도 됩니다. OK 눌러볼게요. 이제 끝났어요. 컨트롤 D로 깜빡이는 부분을 뺄게요. 그리고 패턴 무늬에서의 하얀색 꽃무늬는 눈 감기고요. 나머지를 몽땅 다 눈 뜨게 할게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일반 패턴이나 패턴 오버레이나 여기까지는 작업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패턴을 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어디 넣을 것입니까?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에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빨강색에 있던 태극 무늬 바로 위에다가 빨강입니다. 새 빈 레이어 한 개를 올릴 거예요. 지금 안쪽에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밖에 빼낼게요. 뺐어요. 빼서 요 자리 빈 레이어에다가 채워줍니다. 무엇을요? 반복 무늬를요. 에디트에 가시면 필과 스트로크 있는데 필이 채우기예요. 스트로크는 외곽선입니다. 필로 채우기 할 겁니다. 뭘 채우기 합니까? 포그라운드 전경색입니까? 백그라운드 배경색입니까? 아니요. 저는 반복 무늬에 패턴 채우겠습니다. 패턴을 선택. 패턴 중 어떤 것입니까? 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등록한 것이 내 것이에요. 선택을 해서 제일 마지막 겁니다. OK 누르는 순간 빡! 보이세요? 이 패턴이 어떻습니까? 오퍼시티의 불투명도가 얼마? 12%입니다. 이 12%짜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빨강색 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안에 쏙 집어넣어서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요. 하시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위에 올게요. 지금 보이시죠? 그쵸? 이런 모양새가 또 어디 있어야 할까요? 파랑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되었던 이 무늬를 복사할게요. Alt로 어디다 넣었습니까? 파랑색 있는 곳에 넣어주면 되겠죠. 들어왔죠? 또 어디 있으면 될까요? 노란색 있는 곳에 넣으면 되겠죠. 이 패턴 지정된 레이어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노란색 있는 곳으로 아이고 아직 안 들어갔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요 넣으시는 거죠. 좀 뭐가 더 들어갔네. 아 여기 있군요. 이런 식으로요. 노랑, 파랑, 빨강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패턴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뭘 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패턴이랍니까? 패턴 오버레이랍니까? 패턴 오버레이랍니다. 뭐가 다를까요? 오버레이는 레이어 위에다가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로 덮어란 말 뜻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패턴은 뭘까요? 효과가 아니었었어요. 효과가 아니라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 덮어준 형식인 거죠. 근데 문제가 말하고 있는 패턴 오버레이는 뭐냐?
그 레이어의 효과, 이펙트를 이용해줘 넣어라 이 말 뜻인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 보실래요? 우리 빨강색 먼저 한번 볼게요. 빨강색. 얘가 지금 현재 이펙트 효과가 아우터 글로우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씁니다. 마우스 우클릭에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어서 여기에서의 아래 보시면요, 이게 있어요. 패턴 오버레이라고요. 그쵸? 패턴 오버레이를 콩 찍었어. 찍고 난 다음에 패턴을 쓰겠습니다. 패턴의 무늬는 어떤 것입니까? 쿵 눌러주어서 난 이 무늬입니다. 아까 등록했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예요. 됐죠? 그쵸? 그런데 이 녀석의 오퍼스티는 얼마로 쓸 계획입니까? 12% 쓰겠습니다. 됐죠? 끝. 다음 파랑 다음 가볼게요. 파랑색에 있는 요 태극 무늬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블렌딩 옵션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뭘 씁니까? 있는 레이어 위에다가 효과 형태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오버레이. 그 중에서 패턴 오버레이, 반복 무늬 오버레이입니다. 그 무늬 뭘로 하실래요? 제일 마지막에 등록했던 요거입니다. 얼마의 오퍼스티입니까? 12%입니다. 끝. 마지막 노란색 한 번 더. 노란색 태그 무늬 레이어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들어가 주어서 여기에서의 패턴 오버레이를 마지막에 넣었던 것으로 12%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두 개의 다른 점은 이러한 거예요. 한데 마지막 결론사항입니다. 문제에서 아까처럼 패턴의 형태로 레이어를 집어넣어준 효과나 그리고 지금처럼 손쉽게 마우스 우클릭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를 넣어주나 다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는 오버레이를 쓰라고 했지만 패턴 방식을 쓰건 오버레이 방식을 쓰건 우리는 출력물을 가지고 결과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편리한 것대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금처럼 이 면에 파랑이건 빨강이건 노랑이건 레이어에 색상이 지정되어 있고 레이어에 뭔가 있는 경우에는 오버레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인 경우는 마우스 우클릭에 오버레이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방금 넣었던 패턴 무늬 등록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자, 일러 가세요. 일러에 가서 꽃무늬 모양 우리 두 개 만든 거 있었죠? 그 두 개의 꽃무늬 모양을 선택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일단 우리 작업창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제일 꼭대기 달 거예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하얀색 꽃무늬 나와야 됩니다. 다음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는데 얼마큼 줄일 것이냐? 이 정도 사이즈. 절반에 이만큼 정도. 반복될 크기를 미리 지정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편리할 겁니다. 선택했습니까? 자, 컨트롤 T로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크기가 중요합니다. 한 다음에 엔터로 완료하시고 지금에 보고 있는 이 꽃무늬 레이어 있잖아요. 레이어. 이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레이어를 다 눈 감기세요. 클릭 하시던지 저처럼요. 보세요. 자, 쭉 아래로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다 빠져요. 내가 패턴 무늬로 등록해야 될 꽃무늬 모양 한 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다 투명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반복할 꽃무늬 모양만 좀 확대를 해주고요. 반복할 영역을 선택하실 거예요. 영역을 무엇으로요? 왼쪽에 네모 상자 형태의 마큐를 이용해서 네모를 잡는데 저는 Shift 키를 누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할 겁니다. 대략 반복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줘야겠죠. 쉬프트 키를 이용하시면은 안 좋군요. 쉬프트 키 안 누르겠습니다. 안 누르고 할게요. 쉬프트 안 누르고 할게요. 이 정도로 상하 좌우 여백들이 얼마큼인지를 조금 남겼어요. 거의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깜빡깜빡 이는 부분만큼 여기 여러분 오른쪽 레이어 한번 보실래요? 꽃무늬 레이어 맞습니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네모 공간만큼 나는 이 부분을 패턴에 반복 무늬로 등록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에디트 메뉴 가보세요. 에디트 메뉴 보시면 중간 조금 아래에 Define 패턴 보이실 거예요. 말뜻이 뭐라고요? Define 정의 내리겠다. 무엇으로? 반복 무늬 패턴으로 누르시면 묻습니다. 이런 걸로 할까요? 관계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이 네모 상자만큼의 패턴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D로 해제합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꽃무늬 모양은 눈을 감기시고요. 나머지들을 몽땅 다 눈뜨게 하세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일까요? 빨강색의 태극무늬에 오셔서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패턴 무늬를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하시고요. 패턴 무늬를 꽃무늬 지정하신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항상 최신 내용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얼마라고요? 12%. 혹시 여러분들이 등록했던 패턴이 너무 크고 너무 작지 않겠습니까? 작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크기를 변경할 때는 아래에 스케일을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패턴 무늬가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랑과 노랑에도 패턴 오버레이를 적용해 보세요. 되나요? 얘까지가 여러분 포토샵 작업의 끝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벽지 했어요? 벽지? 아, 한지 느낌 안 했구나. 자, 그거 좀 이따 하시죠. 자, 여기에서 얘까지 보시고서 자, 저장을 좀 한번 누릅시다. 혹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했으니까요. 우리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어디요? 파일 메뉴에 Save As에 들어가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름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지었죠? 147페이지 포토샵 PSD입니다. 한 번만 저장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의 하나 빠진 게 뭘까요? 지금 만들었던 내용의 아래 보시면 딱 정중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지시된 사항 정중앙에 한지 질감 효과를 주어라. 이거 한 가지만 넣어주면은 포토샵 작업은 끝나고 이제 바로 인디자인으로 가지고 올 계획이에요. 자, 이거 잠시 10분 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분 뒤에 하시죠.
혹시 안 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깃발 바꿀 때 여기가 좀 깨있더라고요. 설때 이거 날개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깨지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막 바꾸려고 했더니 아무 생각 이거의 주 목적은 스트라이크라고 기본적으로 원래 이미지가 틀어져 버리면 각적으로나 현상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아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벡터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살짝만 틀어주시면 돼요. 자, 좀 쉬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해보고자 합니다. 자, 왼쪽에 좀 지상이 좀 많았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컴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하면요, 조금 과한 편이죠. 나머지의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 얘보다 지시된 사항이 훨씬 적은 걸 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운이 없는 케이스죠.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아까 하려고 했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다 넣었는데 사실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꼼꼼하신 분들은요, 아마 실제 우리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지 받으면은 여기다 격점을 넣어주잖아요. 일러져 끝났겠죠. 하고 난 다음에 포토샵 작업을 넣었을 때에 얘 했어 하면은 X, 얘 했어 X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랬을 때 남은 게 하나가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디요? 왼쪽에 지시된 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지 질감 표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 질감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제공했던 이미지 한번 볼까요? 제공한 이미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 다 쓴 것 같아요. 이거 썼죠? 썼어요. 얘 썼잖아요. 얘는 제공되었는데 왜 안 썼을까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한지 느낌을 넣는다 말 뜻은 뭐냐 하면은 요거입니다. 자, 잠시만 이거 보세요. 우리 요 그림 좀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가로 세로선이 막 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있지요? 이게 바로 배경에 있는 것인데, 이 배경이 글자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겠죠? 그 다음 또 보실래요? 이 망점보다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망점보다 뒤에 있겠죠? 이 깃발보다 뒤에 있겠죠? 허수아비보다 뒤에 있겠죠? 하지만 여기 태극무늬보다는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벼 모양보다는 뒤에 있죠. 즉 이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이 한지 모양의 질감을 패턴 무늬로 넣어줄 겁니다. 설마 이 이미지 하나가 전체 다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도 아까하고 똑같이 패턴을 집어넣어 주어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반복될 무늬로 쓸 겁니다. 쓰기는 쓰는데 얘의 위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해 보길 때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태극 무늬보다는 위에 있는 거고요. 로고, 벼, 농부, 글자 들보다는 어떻게 있을까요? 뒤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깃발, 망점 무늬, 허수아비보다는 뒤에 있으나 잔디보다는 뭡니까? 앞에 있어야겠죠. 그 위치를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저랑 같이 먼저 한번 패턴 등록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 한번 불러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공됐던 이미지에서 이미지 먼저 불러오세요. 불러왔습니까? 자, 요 이미지가 얼만큼의 사이즈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슝 날라옵니다. 슉. 이만하네요. 그쵸? 이대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이즈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희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치요? 그러면 제가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패턴의 이미지 형태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들을 몽땅 다 투명 놓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 했지만, 우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형태 그대로를 패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할 거니까 굳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이 이미지는 제가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고 이 사이즈 그대로 하면 된다 결정되었다면 이 사이즈인 상태에서 요만큼을 패턴으로 등록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쵸? 관계없겠죠? 자, 보세요. 먼저 네모칸 영역 선택, 요거예요. 네모 마큐를 이용해서 반복 지정해 줘야 될 부분을 깜빡깜빡 공간 잡아줘야겠죠? 이 깜빡이는 부분만큼을 나는 패턴 반복 무늬 넣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어디였죠? 중간점 아래쪽에 define 패턴, 이런 뭘로 관계없어요. 등록 끝. 이제 이게 없어도 돼요. 종료. 됐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설명 잘 기억해 보세요. 아까 제가 패턴을 넣어주는 유형을 두 가지로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에다가 패턴을 넣어줄 때 방법 어떻게 썼나요?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빈 레이어에다가 여기 위에 에디트에 가시면 필이 있을 것입니다. 필을 이용해 줘 패턴을 넣어 두세요. 이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 거가 쉬웠죠. 이미 있는 레이어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에서의 패턴 오버레이를 이용하시면 쉽게 패턴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번 썼나요? 두 번째 방법을 썼단 말입니다. 한데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하고 있을 때 뭐랬죠? 레이어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마우스 우클릭에 패턴 오버레이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우린 지금 여기에다가 방금 넣었던 한지 느낌의 질감의 패턴을 넣어줄 거랍니다. 특정 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전체 다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빈 레이어 하나를 찍어준 다음에 이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에다가 패턴을 넣어줘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블렌딩 옵션에서의 아래에 패턴 오버레이 들어간지 한번 보실래요? 눌렀습니다. 여기에다 뭘 넣을 것입니까? 아래에 한지 모양 넣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나요? 안 보여요. 왜? 이 레이어에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넣었던 이펙트가는요 채워진 것 위에 올라간다 해요. 근데 레이어에 지금 채워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쓸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이럴 때에는 따라하세요. 빈 레이어 만들어 보세요.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서 레이어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을 때는 마우스 우클릭에 블렌딩 옵션의 레이어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로 패턴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뭐 하시라고요? 선택하신 다음 왼쪽 위에 에디트 레이어가 비어 있는데 패턴 무늬로 채워야 한다면 에디트 메뉴 안에 가셔서 하단부에 보시면 나왔던 필이 뭐라고요? 채우기 눌러서 뭘 채웁니까? 패턴 무늬를 채우겠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거 이게 한지겠죠? 마지막 거예요. 한지 마지막 채우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하는 순간 쫙 채워진 거 보이시죠? 이 이미지 자체가 조금 투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어디 있어야 할까요? 자, 시작합니다. 쭉 제일 마지막 내려가서 일단 어디 있어야 할까요? 잔디밭 위에는 있어야지. 잔디밭 위입니다. 됐습니까? 하니까 어디일까요? 태극 무늬가 앞에 있네요. 태극 무늬를 가려야 돼요? 태극 무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가려야죠? 태극 무늬 앞으로 갑시다. 태극 무늬 앞으로, 태극 무늬 앞으로. 이게 맞는 것이겠죠. 됐나요? 그래야 태극 무늬와 잔디밭과 뒷배경을 뒤에 두고 나머지는 다 앞에 두는 자리겠죠. 나옵니까? 자리 찾았다면 이 상태는 아니겠죠? 얘처럼 배겨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뭘 줘야 할까요? 오퍼스티 필요합니다. 한 제가 보니 10 정도 넣어볼까요? 10 거의 안 보이는데요? 50? 이제 보이죠? 50 하니까 보이죠? 그런데 50 하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희끗희끗합니다. 색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뭐 하랬지 제가요? 투명으로 겹치자 했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투명을 겹치자 누구를 이용하시라는 겁니까? 블렌드 모드를 이용하시라고요. 블렌드 모드를 쿡 눌러주어서 다 지나가 보시면요, 리니어 번 눌러보실래요? 눌러보시면 한지 느낌도 보이고, 그쵸? 뭐 아무거나 눌러볼까요? 리니어 번 이외에 다큰
괜찮습니다. 이것도요. 나쁘지 않네요. 멀티플라이 나쁘지 않아요. 리니어 번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한지 느낌이 살아있느냐 에서의 겹침이 되었느냐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거죠. 아이쿠, 우리 또 안 한 게 있다. 아까 우리 잠깐 필터 갤러리를 보면서 뭐 했었나요? RGB 바꿨잖아요. RGB 다시 바꿔야죠. CMYK로요. 자, 이미지에 가서 모드에서의 CMYK 모드로 바꿔주세요. Don't Rasterize, Don't Plate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자, 여기까지 일단 검사할게요. 한번 설명드립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재의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PSD 형태를 먼저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쵸? PSD 먼저 한번 해 두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 눌러서 비번호,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가신 비번호 있답니다. 비번호를 넣어 주어서 JPG 형태로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네. 큰일 납니다. 자, 적자 없애고 하셔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PSD 할 때는 격자 괜찮습니다만 JPG를 세이브 하실 때는요, 죄송합니다. 반드시 격자 빼고 하셔야 돼요. 격자를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세이브 할게요. 자, PSD 형태를 세이브할 때에는 격자를 넣어도 관계가 없지만 JPG 하셨을 때에는 격자를 반드시 빼주시고 JPG 형태로 저장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날의 비번호 저는 11로 할게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JPG 하시되 반드시 퀄리티는 얼마로 하자? 최고의 퀄리티를 넣어주어라. 12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트,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끄시면 안 됩니다. 잠깐 내리시는 거죠. 그쵸? 근데 저희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X 눌러 끄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끄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종료만 하시는 거죠. 잠깐 내리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디자인 CS6를 실행합니다. 아이고, 녹화했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 눈금자인 곳에 마우스 우클릭. 단위가 무엇입니까? 밀리미터입니다. 확인되었으면 최고 확대를 찍어요. 1mm씩 볼 수 있게끔 확대해 주시고요. 이 166에 246짜리에 있는 곳에 0점을 맞춰라. 1번입니다. 0점 맞추시고요. 맞추고 난 다음에 0에서부터 1, 2, 3mm에다가 가이드라인, 안내선, 또 0점인 상태에서 1, 2, 3mm에다가 가이드라인, 안내선,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갑니다. 자리에 와주어서 또 1mm씩 두시고 난 다음 끝자리에서 1, 2, 3 가이드라인, 끝자리에서 1, 2, 3 가이드라인, 둔 모양새를 축소해 보시면 이러한 모양이 나와있죠. 인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재단선 기억하시죠? 우리의 지금 재단선의 기준선은 뭡니까? 3mm의 여백을 두랬죠. 여유를 뒀었어요. 그쵸? 그럼 어디 와야 합니까?
얘하고 얘까지가 166에 246 그림인 것인데 지단선은 안쪽부터 시작을 할까요? 바깥쪽부터 시작을 할까요? 바깥쪽이죠. 알면서 얘기 안 하시고. 바깥쪽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몇 밀리미터를 두어라? 5mm를 두시고 두께는 몇 포인트입니까? 0.5 포인트를 써주어라 했었습니다. 자, 같이 해보시는 건데요. 먼저 왼쪽에서에 있는 라인 툴 골랐죠? 라인 툴을 이용해서 일단 임의선을 찍어줍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요. 걷는데 이 녀석이 지금 검정색 외곽선에 위쪽에 보시면 L 모양입니다. L은 뭡니까? 랭스, 길이에요. 몇 밀리미터이다? 5mm이다. 5 엔터. 그 모양의 끝은 여기 있을 것인가 위로 옮기기 전은요. 그리고 선 바깥쪽입니다. 그런데 이 선분의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합니까? 오른쪽에 스트로크 그래프를 해보시면 현재 1포인트예요. 안돼. 0.5포인트입니다. 다시 맞출게요. 선 잘 보세요. 제가 가이드라인 바깥쪽에 맞춘 걸 볼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 바깥쪽에 좀 맞췄습니다. 잘 보시면 됐다면 이 녀석을 하나 카피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카피, 회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 자리 맞춥니다. 여기에요. 여기고요. 저는 지금 가이드라인 바깥쪽에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됐으면 두 개의 선을 같이 선택하죠. 한 다음에 컨트롤 C, 저는 오른쪽으로 옮겨갈게요. 컨트롤 V, 정확하게 회전시키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갖다가 올려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 갑니다. 정확히 회전시키기 위해서 Shift 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 4군데 1, 2, 4, 3, 4분면에 모두 다 재단선 들어가야 합니다. 불러와 볼게요. 가운데 이미지입니다. 자, 사이즈를 적절히 보고 난 상태에서입니다. 이 상태겠죠? 제일 보기 좋은 상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이미지는 가이드라인 안쪽에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가이드라인 안쪽에 오는 그림일까요? 바깥쪽부터의 그림일까요? 바깥쪽이겠죠?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지금 먼저 본 다음에 해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인디자인이에요. 편집용 툴입니다. JPG를 불러올 때는 오픈으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없으니 제가 뭘 했었죠?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파일 메뉴에 가시면 플레이스 단축키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D랍니다. 플레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 주어서 불러올게요. 같이 불러와 보세요. 들어가서 우리가 저장했던 곳에 가보세요. 아까 우리 저장했던 것이 있지요? 여러분들 비번호.jpg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걔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잘 따라야 합니다. 저처럼 뭔가 따라오죠? 지금 여기 모양이요. 따라오지요? 자,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직접 내가 놓고자 했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주어서 쭉 끌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가시던지 아니면 이 사이즈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시면요, 요제 놓고 난 다음에 여기죠? 놓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이에요. 빠박. 그러면 지가 갖고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딱 맞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한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깨져 보여. 그쵸 그쵸? 퀄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한 다음 제일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에 가시면 화면상에서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효과인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바꿔주세요. 그래야 선명도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의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어 바로 뭐냐면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넣어 주었는데 여러분들 우리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실래요? 문제 위에 제일 꼭대기 보세요. 146페이지 제일 꼭대기 위에 보세요. 146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이런 말 써 있습니다. 써 있기를 작품 규격에 재단되었을 때의 규격이 가로가 160, 세로가 240인데 작품의 외곽선이에요. 외곽선을 넣으래요, 생략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넣어준 거예요. 헌데 만에 하나 이 이미지에다가 외곽선을 넣으라 했다면요, 여기에 까맣게 선이 돼 있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요. 근데 거의 넣어줄 일은 없어요. 하지만 혹여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어요. 왼쪽 아래 갑니다. 3, 4분면이라고 하죠. 이 왼쪽 아래 자리에 오세요. 맞죠? 여기에다가 뭘 넣어줍니까? 비번호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타입 툴 눌러볼게요. 타입 툴 눌러서 네모나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넣어줍니다. 잠시만요. 만들어서 비번호 쓰시고요. 됐나요? 이 비번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박스 너무 컸네요.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번호에서의 이 글씨를 무슨 채로 해주어라? 고딕으로 해주어라. 그러면 오른쪽에 있었던 누굽니까? 여기서 글씨를요, 완전히 고딕이 아니어도 고딕과 같으면 괜찮습니다. 고딕과 비슷한 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한글로 하신 뭐 도둠?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요? 자, 뭐 도둠체가 거의 대부분 그게 그러다 보니까요, 도둠체 한글 폰트로 가서 한번 볼게요. 또 영문되어 있네요, 이것도요. 자, 도둠 넣어 주었고요. 글씨 크기 얼마랍니까? 10크기 넣으라고 했었죠, 제가요. 그래서 글씨는 10포인트 넣어주세요. 그랬던 비번호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3mm 뜨시면 돼요. 3mm. 뭐 얘랑 비슷하겠죠? 네. 그림 없어서 사실 안 되느라고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에 이거 아니 글자를 넣으세요. 타입을. 네, 그리고 글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끝났겠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지금 물론 한 가지 빼먹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글자 타이핑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 안 넣었잖아요.
하지만 넣었다라고 하고 얘를 저장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파일 메뉴에 Save as 하신 다음에 이름 뭘로 합니까? 그럼 보세요. 확장자가 INDD거든요. 여러분의 비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3번이시면 03이에요. 한 다음에 11만 넣고 인디자인 CSX 하시면은 여기에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생성된 파일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폴더 한번 가볼게요. 생성된 파일은 여기인데요. 저장 장소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비번호.jpg와 비번호.indd 파일이 보일 겁니다. 있나요? 이 두 개를 USB로 복사 한 다음에 복사 끝났으면 USB를 들고 감독관 자리에 가서 인디자인이 열려있는 상태일 테니까 인디자인 내에서 열기를 해서 내 파일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무런 작업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태가 뭐 하는 것이냐? 자, 이 상태가 그게 이 상태라 봅시다. 왼쪽 위에 파일 메뉴 눌러보세요. 아, 여기 있구나. 프린트. 아래 세 번째 프린트 눌러서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상태 내에서의 한 가지만 누르시면 돼요. 프린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직 나가겠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실 일인 거예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요, 저는 요령을 얘기해 줍니다. 무조건 첫 번째로 뽑지 마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 세팅을 해야 돼. 이게 물론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실래요? 셋업 나와 있습니까? 그쵸?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인쇄 용지를 뭘로 합니까? 첫 번째 갔는데 만약에 A4로 되어 있으면 참 땡큐 하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나오잖아야 A4로 나와야 할 것인데 A3 막 나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황하시겠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가지 마세요. 눈치껏 봐서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세팅해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살짝 보시는 겁니다. 아, 정상으로 나오는구나 하시면은 그 다음은 사실 안 만져도 돼요. 그 다음은요. 그렇지 않다면 가셔서 셋업 눌러주어서 내 페이퍼 용지 무엇입니까? A4입니다. 물론 알아두면 좋겠지만 입니다. 사이즈 이러이러 방향이 이러합니다. 스케일 100% 맞습니다. 세로 100% 맞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프린트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인쇄하시면 끝인데 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작업들을 실제 인쇄 못 해보시고요. 내일 오셨을 때 한번 인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저장을 해 두시고서 저희는 오늘 수업을 종료 짓고 내일 오실 때입니다. 이 책 이제 안 해요. 이 책 말고 두꺼운 책 있을 거예요. 이 다음번에 2권인 책으로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일은 2권 책 들고 오시는 걸로 할게요. 자, 신호 보내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근데 이거 지금 작업한 게 CMYK잖아요. 네. 근데 인쇄는 RGB잖아요. 네. 색깔 괜찮아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해드릴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지금 오늘 RGB하고 CMYK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끝마지막에 제 일부 설명 안 했는데 정확하게 RGB하고 CMYK를 지켜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포토샵에 썼을 때에 RGB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바꿔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JPG 할 때만. 오늘 제가 설명할 때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쇄 전용 프린트가 그러니까 우리 왜 인쇄소에서 쓰는 프린트 있잖아요. 걔를 쓴다면 포토샵이 정확하게 CMYK를 인식을 해요. 컬러 인쇄할 때도요. 그런데 아마도 저희 학교에도 지금 있는 프린터나 거의 대부분에 있는 인쇄 프린터는요, 가정용 오피스용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프린트가 RGB로 인쇄 설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체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시간 보냈습니다. 세빈 씨는 그 이제 수업 이제 저기 끝났으니까 줌 나와서 괜찮습니다. 머리가 잘 됐네요 이제 세빈 씨. 내일 뵐게요. 쌤은 인쇄하려면 비대면 비대면이요? 제가 뽑아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내일 올게요. 네. 제가 출석을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잘못될 수 있었습니까? 네, 다 잘 찍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늦었죠?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내일 OSB랑 빌릴 수 있을까요? 틀릴 수 있죠. 뭐 하시죠? 그 집에 가서 포토샵 다시 깔려고 시간이 아 그거 프로그램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